오늘은 사회적 경제 국내 사례 중에 장애인 사례예요. 지금 구리시 쪽에서 남양주시죠. 거기에서 에이스푸드를 직접 경영하시고 장애인들과 함께 사업체를 경영하시는 분이시고요. 또 경기도 사회적 경제 이쪽 전체 단체 회장도 역임을 하셨고 지금은 한 세대 사회적 경제 이쪽 교수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우리 지난해 이걸 어떻게 적용할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윤준영 교수님 나오실 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지난 무지만이 내려와 봤는데 내려올 때마다 또 새록새록 좋네요. 우리 저 소장님이 한 달 전인가 뭐 가급히 장애인에 대해서 좀 얘기해 주려고 하는데 저는 장애인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많이 듣던 말이 제가 어디 가서 이렇게 초창기에 얘기할 때는 혹시 뭐 가족 중에 장애인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가족 중에 장애인은 없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발을 깊숙이 들어와서 그게 또 나도 모르게 한 20여 년의 세월이 흘렀던 그 경험이 아마 많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도 이제 그런 경험 때문에 이제 불려가서 또 학교로 가서 아까 소개한 것처럼 또 수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직접 현장에서 이렇게 해봤기 때문에 아마 더 라이브한 생생한 거를 우리 우리 선생님들하고 같이 아마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남이 잘해놓은 걸 보고 응용을 하면 되는데 그걸 이제 복사한다 그러잖아요. 영어로는 뭐 두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데 특히 사회적 경제 쪽에는 진안이 아닌 요 근처에 푸르숲도 같고 지리적이도 비슷하고 구성원도 비슷한 데서 잘 됐던 거를 그대로 복사에다가 진안에다가 심어서 진안 방법대로 운영하면은 그거는 실패할 확률이 없어요. 그런 거를 좀 찾아보시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소개하면서 그래서 하나만 소개해드린다는데 그 하나도 하려면 3시간, 4시간 해야 돼요, 사실은. 일반, 저 같은 경우는 일반 벤처 기업가입니다. 옛날 벤처 1세대예요. 여러분, 벤처 1세대가 누구냐고 같이 벤처했던 사람이 저번에 안철수. 그분이 같은 세대의 벤처 세대예요. IT 쪽을 같이 하면서.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돈도 많이 생겼다 그럴까? 직원도 많아지고. 벤처 하면서 이제 벤처를 한 8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협력업체에도 8년을 했었어요. 근데 삼성전자 협력업체를 하면은 은행이나 누구나 굉장히 돈이 많이 버는 줄 알고 굉장히 많이 와서 뭐 지원을 해주겠다고 돈도 많이 꿔주겠다고 굉장히 많이 하는데 실적으로 8년 동안 삼성전자 벤처 하면서 개발만 들어갔지 뭐 소득은 거의 없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벤처 할 때 벤처가 어렵게 밤을 새워서 개발했는데 그걸 자기네가 접목하려고 테스트도 하고 하는 기간이 한 6개월, 1년 걸렸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게 시장에 나가면은 어떨까 해서 깨우뚱깨우뚱 그분들이 하시면서 계약만 해요. 그래서 계약금만 일부 줘. 그러니까 계약금 한 5천 받았나요? 뭐 그게 몇 억짜리인지 모르지만 일단 계약금 받고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근데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끝이었어요. 더 이상 받을 돈이 없어요. 계속 테스트만 하고 뭐 계속 했는데 저는 그때 굉장히 많은 거를 받았구나,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배웠구나를 내 수업료를 냈구나 이 정도로만 치부하고 그 이후에 왜 장애인하고 인연이 되게 됐냐면은 그 IMF가 1997년 12월 정도에 IMF가 있으면서 굉장히 우리나라가 힘들어지고 특히 서민들이 힘들어졌었어요. 굉장히 힘들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정부가 이 사람들을 돈을 풀어서 먹여 살릴 거냐 이렇게 고민하는 차에 제가 이제 IT 쪽에 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앞으로 미래 먹거리가 있는데 겐시 공공근로라는 거 혹시 기억나세요? 계시는 공공근로 할 때 공무원분은 아니시죠? 그냥 분야일을 통해서 사람을 해서 저 도시 같은 데는 개천에다가 종이 주고 아침에 출석 체크하고 저녁에 출석 체크하고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공공근로의 기본적인 성향이었었어요. 그 전에는 새마을운동의 이제 연장선상으로 해서 사방공사라고 해갖고 산에다가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약간 쭉 쓰는 그런 거를 좀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1997년에 IMF 터지면서
그 공공근로를 DB 인력으로 풀자고 했어요. 앞으로 DB가 국가의 미래의 먹거리일 수 있다. 지금 이분들한테 그때 한 사람당 급여로 한 80만 원 정도 줬던 기억이 나는데 80만 원 줬나? 그것도 좀 안 줬을 건데 최저임금이 그보다 안 됐으니까요. 그거 줬는데 이 사람 80만 원 주는 게 이 사람 한 사가 8천만 원 효과를 분명히 부릴 거니 그거를 한번 해보자 제안을 해갖고 이제 했는데 너무 단위가 컸어요. 주민등록전사나 호적전사나 뭐 이런 게 굉장히 한 프로젝트 단위가 커서 정부가 총 한 3년 동안 3조를 썼으니까 굉장히 큰 프로젝트였죠. 저같이 조그만 데가 할 수 없어서 저는 하청을 받아서 큰 기업이 갖고 가면은 저는 하청 받아서 해주고 큰 기업이 하청하면 받아서 할 때 제가 한 1년 정도 하다가 제안을 좀 했어요. 장애인들이 그 당시에 정보화 사업이라는 걸 했는데 정보화 장애인을 고용해서 한번 해보자. 되겠냐? 다 안 된대요. 뭐 중앙정부에 있는 그 담당하는 사무관도 안 된다고 전부 다 안 돼요. 그러면 아니 대통령도 국민인데 이때 선생님이 이제 불편하시잖아요. 대통령도 아닌데 좀 하면 어떠냐 책임지겠다. 그래갖고 156명을 고용해서 DB 입력을 하기 시작했었어요. 8개월 프로젝트. 그 DB 입력을 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을 활용해서 DB 입력을 하게 되면 데이터베이스가 아까 우리 주민등록을 입력한다는 거예요. 호적 같은 내용을 컴퓨터로 입력하는데 일반 사람들은 두 번 정도 입력해갖고 서로 이렇게 크로스 체크한 다음에 LI를 검토해 보니까 약 한 5%에서 7% 나와요. 근데 이 친구들은 꾀를 안 부려. 일반인들은 게임도 하고 그 안에서 딴짓도 하고 인터넷으로 이러는데 이 친구들은 꾀를 안 부르게 3번 정도 입력했더니 LI를 3%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정부가 이제 이거 진짜 되네? 라고 했는데 그 사업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 이후에 계속 그 장애인을 활용한 정보화 사업을 하려고 지금도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때 그 경험으로 계속 하긴 하는데 지금은 뭐를 하냐면 병원에 있는 자료들을 컴퓨터로 입력하는 작업을 지적 장애인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해서 장애인이 입력이 되면서 이제 사업을 또 계속 하다가 이제 그 다음에 이렇게 살면 뭐하냐. 나이도 이제 들어가고 또 해외에 좀 체류를 좀 많이 하다가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 또 애들도 커가고 하니까 국내에 좀 있어야 되고 아빠가 좀 있어야 돼서 들어와서 나가지 말자. 한번 나가면 뭐 몇 개월씩 있었으니까요. 집에서는 남편도 아니었고 애들 아빠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내 입장에다가 의미 있는 거 하자. 이제 다시 그래서 장애인들을 다수 고용하는 사업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2005년서부터 준비를 했었던 건데 2005년도에 준비하면서 뭐를 했냐면 장애인에 적합한 아이템, DB입력이라는 걸 검증을 했어요. 그런데 그거 DB입력이 발주가 계속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적합한 업종을 찾아다녔습니다. 거의 1년 반을 찾았어요. 그래갖고 마늘 까는 데도 가보고 양파 까는 데도 가보고 파다 듣는 데도 가보고 돼지 가공하는 데도 가보고 닭 가공하는 데도 가보고 그러다가 그 중에 괜찮다 싶으면 제가 또 아르바이트 나쁜 말로 말하면 위장취업 나 직업을 잃었는데 내가 한번 일해보고 싶다. 젊은 사람이 일한다니까 어서 오라 그래갖고 일했는데 한 3일 정도 해보고 어떤 것도 알고 이제 다음 장소 옮겨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한 3에서 6주씩 소위 말하는 위장취업도 해서 직접 도 해보고 그러면서 이제 아이템을 만든 게 1년 반 정도 걸렸습니다. 사실 하루아침에 된 게 아니고요. 그렇게 해서 시작한 게 에이스푸드였고 에이스푸드를 하면서 두 가지였었어요. 처음에 목표는 그 발달 장애인 왜 발달 장애인이라는 타겟팅을 명확히 했냐면은 발달 장애인이 취업이 거의 잘 안 돼요. 우리나라가 옛날에는 소아마비 많은 신체 장애인들은 다 멀쩡하고 단순하게 목발을 짚거나 휠체어를 타는 거 외에는 그거 일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앉아 손으로 다 하고. 근데 그분들은 이제 취업들이 다 돼서 취업할 사람이 없고요. 10년 전 이후서부터 이제 그게 다 소아마비라는 그런 병이 없어졌어요. 우리나라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은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은 전부 다 후천적 장애인이에요. 후천적 장애인이 뭐를 얘기하냐면 저도 후천적 장애인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사고가 나갔고 다리가 불편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없어요 이제 사람이. 그럼 유일하게 지금 문제가 계속 느는 게 지적 정신지체 장애인이야. 세상이 복잡해지다 보니까 정신지체 장애인은 많이 생겨요. 저도 어느 날 저도 장애인, 솔직히 경계성 장애인이라고요. 왜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이러지? 이런 쪽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치매 증상 초기에 보면은 제일 먼저 하시는 게, 저도 할머니 보니까 통장 없어졌다고, 며느리가 통장 집어갔다고,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증상이에요. 그런 거로 나도 깜빡깜빡 할 때 혹시 나도 그거 아닌가 그래서 이제 생각했는데, 지적장애인이, 이 발달장애인이 제일 많이 아픔도 증가를 또 기하급수적으로 하고요. 또 하나 인연은 뭐냐면, 저한테는 8촌인데 돌아가셨지만 7촌 아저씨의 아들이 8촌이죠 저하고. 그러니까 홍대 미대를 나왔어요. 군대도 갔고요. 군대 갔다가 여가사전을 해갖고 왔는데 이상하대요. 아버지 얘기가. 그러면서 나보러, 제가 이제 그 장손이다 보니까 뭐 집안일을 다 쫓아다니잖아요. 그렇게 만나갖고 우리 아들 한 번 좀 이렇게 써달라고, 돈을 안 줘도 되니까 써달라고. 그래서 또 그 친구도 한번 이렇게 써봤는데, 정신지체 장애인이죠. 그때까지 멀쩡히 가다가 갑자기 뭐 어떤 충격을 받은 것도 아닌데 갑자기 이렇게 됐대요. 홍대 미대도 졸업을 정상적으로 했고 군대도 3년 중에 그 당시에 2년까지 하고 의사사직을 했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느끼는 게 뭐냐면 발달장애도 비슷해요. 약을 먹을 때는 조금만 정량을 넘게 먹으면 거의 녹초가 돼 힘을 못 써요. 그리고 약을 안 먹으면 가만히 있고, 약을 아주 적당하게 때려서 먹으면 그래도 뭐 이건 장애인인지 모를 정도로 이렇게 우리 눈에 비춰지는데, 그게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정신지체 장애인이라고.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등치는 이렇게 큰데 힘을 전혀 못 쓰는 친구가 있고, 또 하나는 뭐 등치는 조그만데 아주 힘이 센 친구도 있고, 아니면 겉도 얼굴도 잘생기고 멀쩡한데 우리가 말한 IQ가 30에서 70 사이에 있는 게 1급, 2급, 3급이라고 구분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이 자폐성까지 같이 있는 친구들은 서울에 있는 전 지하철을 달려요. 전 지하철을 달려요. 그리고 저도 제가 제일 눈에 놀라는 게 뭐냐면은 2022년 3월 2일이 무슨 요일이지? 그러면 나는 막 찾아요. 진짜 맞춰요. 막 찾아요. 맞네? 그 계산법을 가르쳐달라는 애들도 안 가르쳐줘. 제가 그 어떻게, 분명히 방법이 있으니까 하죠. 뭐 감으로 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야, 그거 좀 가르쳐줘. 자기만의 노하우라고 누구 다 가르쳐줘요. 밥사라 그러기도 하고. 그게 뭐냐면 제가 지금 그 사람마다 특징들이 다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들 멀쩡합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래요. 똑같은 일을 시키는데, 야, 10,000원 빼기 4,000원 하면은 얼마인지 몰라요. 어떤 애는 이래서 5 이상은 못 쉬는 애도 있어요. 사실은 힘 되게 좋아요. 막 힘으로 하는 걔가 또 다해요. 속도도 빨라, 뭐 박스 정도도 굉장히 잘해요. 걔마다 특징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10,000 빼기 4,000 하면은 6,000이라는 말을 못하는 애가 대부분이에요. 그런데 10,000원 주고 햄버거 얼마야? 4,000원이야? 그럼 얼마 거시려고 그래? 6,000원. 그것도 바로 나와요. 특성이 그렇다니까. 특성을 아셔야 된다. 바로 나와요. 그게. 그리고 남자 여자 사귀어갖고 가르쳐주지도 않는데도 애를 낳아요. 저희 두 쌍이 그래갖고 애 두 쌍이 애까지 낳았습니다. 애 낳으면서 저도 걱정스러워. 혹시 애가 잘못될까봐. 근데 지금 하나 6살? 하나 3살인가 4살 된 것 같은데 아주 또리또리해요. 그러니까 이제 애들이 그 부모들이 볼 수 없으니까 이제 친정엄마하고 시부모가 보는 안타까움이 있는데, 어떻든 애들은 또리또리하단 말이야. 그러니까 지네들끼리 붙여놓으니까 뭐 남들이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애까지 낳아서 또 키워요. 그러니까 각각의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 발달장애인이라고 특화된 거를 찍었고,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하나씩 가서 사람한테 일을 맡기는 거예요. 사람한테 일을 맡기는. 이 일 중에 전체적인 공정 일을 보고 어떤 게 제일 나을까, 그래서 선택하게 마늘 까는 것도 해봤고, 뭐 양파 다듬는 것도 해보고, 그 다음에 뭐 돼지 가공과 닭 가공 다 해봤는데, 닭 가공이라는 그 선택했던 게 요거 한 마리가 1.2kg, 3kg밖에 안 되는 무게,
가벼워요. 부담이 없고 한 마리가 잘못되더라도 1, 2천원밖에 1, 2천원은 넘는데 한 2, 3천 2, 3천원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문제가 없어요. 이거 한 마리가 잘못되더라도.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치킨 가공, 닭 가공을 선택해갖고 이 발달장애인이라고 해서 개육 오리 가공 판매하는 것을 만들었고요. 요걸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지역의 푸드뱅크를 운영을 했었어요. 그 이후에 바빠지니까 이제 그 사회적 경제 협회를 하시는 지역에 그분한테 했는데 한 2년 정도 하나 도저히 못하겠다 그래서 시에다 반납했고 그 당시에 푸드뱅크 할 때는 시에서 한 명 인건비는 사무실하고 인건비 나왔으니까 저는 물건만 주면 됐었던 거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요거를 알아야 나중에 이제 에이스푸드가 2006년서부터 2007년 10월에 첫 작업이 시작이 됐어요. 그래갖고 총원이 23명, 2008년에는 62명, 2009년에는 49명, 2010년에는 52명, 2011년에는 55명, 12년에는 59명, 53명, 54명 이렇게 쭉 갔어요. 그러니까 지금 근무하는 친구들의 근속 연수가 10년, 9년, 8년, 7년 다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신규로 빨리 나가야 되는데 보내버려야 되는데 신규로 사람을 못 고용해요. 인원이 이렇게 50명으로 거의 세팅이 됐기 때문에 못 고용해요. 그래서 근데 왜 제가 이거를 표시해드렸었냐면 미안 죄송합니다. 처음에 장애인 직원이 이제 처음에 23명 중에는 뭐 저도 어떻게 할 건지 모르니까 이 사람들을 먼저 세팅시켜서 장애인 4명으로 시작됐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39명을 훈련을 시켰는데 처음에는 어떻게 됐냐면 10명이 들어오면 일주일 만에 5명이 나가고 2주 되면 3명이 더 나가고 2명 남았어요. 2주 만에. 그다가 3개월 되면 그 2명마저도 나가고 또 다시 한 20명 데리고 오면 이렇게 그 기간이 2년 정도 걸렸어요. 그러니까 막 들락날락 오죽하면 고용노동 들어오자마자 4대보험 들어주고 나가면 4대보험 해촉하니까 고용노동부에서 조사가 나왔어요. 뭐냐 그래서 얘기했더니 말을 못하는 게 맞는 원칙이죠. 들어오면 4대보험 들어주고 나가면 4대보험 해촉하는데 그러니까 뭐라고 저한테 한 달 두고 받다가 좀 하래요. 써달라 그래서 제가 나중에 시비 걸지 말고 써주세요 그러고 그냥 웃고 해팅으로 끝났는데 제가 하는 게 맞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사람이 들어왔다 나갔다가 지네가 이제 헷갈린다는 거예요. 자기네가 전산상으로 해도. 근데 요때가 그럴 시기였어. 질풍로드를 달릴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장애인이 32, 33, 34 거의 이렇게. 요거는 왜 30명을 냈냐면 2013년도 말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그때 순간적으로 또 나갔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거의 비슷하게 됐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요때부터 정착이 되면서 나가는 사람들이 거의 없이 들어오면 중에인데 하나 노하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10명이 들어오면 아까 말한 대로 2주만 되면 8명 다 나가고 그리고 처음에 들어와서 한 달 동안 일 안 시켰어요. 겁이 나가고 칼을 갖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칼을 저도 막 처음에는 이거 하면 된다 그러지만 우왕좌왕 했었고요. 칼을 드는데 심지어는 칼을 안 들으려고 칼을 거부해갖고 8개월 동안 청소만 하고 옆에서 이렇게 쳐다만 봤던 친구도 있어요. 지금은 그 친구가 선생님이 됐는데요. 그런 친구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2년 동안 헤매면서 보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터득한 게 제가 좀 이따 들어가면 별거를 다 시도했었어요. 뭐 이모 가족제도, 이모제도도 만들어서 삼촌 이모라 불러라. 비장애인들은 나이가 차이가 나니까 장애인들은 전부 다 20대 얘네들 다 젊은 청년들이었고요. 비장애인들은 전부 다 60대 다 젊은 사람이 없어. 안 하려고 그래. 근데 다 나이 드신 분인데 우리말로 선수들은 나이 드신 분이고 요 관리직만 이제 조금 좀 적은 사람이 있고요. 똑같이 이제 33명 정도 35명 이렇게 되는데 요 인원에서 중증이 또 70%예요. 작업자는 90%가 장애인인데 이 친구들이 엄청 잘합니다. 일을. 좀 이따 보시면 관리직 이제 퍼센트가 이렇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매출이 2007년에 9억 3,600을 했어요. 아까 그리고 2008년에 62명씩 이제 고용해서 본격적으로 시동을 걸어서 했을 때가 49억을 했고요. 이게 매출 49억이에요. 2009년에 60억을 했고요. 2010년에 100억을 했고요.
그 다음에 2015년에 160억 결정을 찍었고, 그 다음에 150억 이렇게 하다가 작년에 최저임금 올리면서 우리 상대편 거래업체가 자기네는 가격 못 올려주고 깜짝을 해갖고 그러면 납품 못해 그래갖고 40%를 절단을 해서 이제 매출이 다시 100억대로 떨어졌는데, 하여튼 그런 시기가 있었지만 그렇게 됐고, 영업이익을 보시면은 천이죠. 7,200만 원 적자 받고요. 2억 5,200만 원 적자 받고요. 4,600만 원 적자 받고 3억 4,900 흑자 영업이익, 3억 4천 영업이익 났고요. 요때는 영업이익이 안 났어요. AI가 좀 심해갖고 닭대를 안 먹어서 요 시기였고, 요때 2억 4천, 2억 5천. 평균 매년 영업이익이 2, 3억씩 났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대로 150억을 하면요, 50명이라면 1인당 3억씩 매출을 한 거예요. 장애인 대부분이 장애인이 3억 했다고 보시는 거 똑같은 거예요. 관리직까지 치지만. 그 매출도 굉장히 높은 거죠. 그래서 아이템을 굉장히 잘 했다, 잘 정했다, 제가 위장 취업도 잘해갖고 잘 시작했다, 이제 이렇게 하는데, 이게 또 안 믿어줘요, 정부에서. 이거를 할 때 고용노동부에서, 고용노동부에 아는 사람 없죠.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사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이거 구리시에 시장님이 찾아오셔갖고 한숨을 막 푹푹 쉬더니, 공장 이제 만들 때였어요. 장인 한다니까 한숨 하더니, 그 다음에 그냥 가요. 그러다가 한 3개월 있다가 혹시 사고 위험이 없냐고. 그럼 자기는 솔직히 겁이 나서 못 오겠다고, 여기. 그래서 오지 마세요. 그랬고, 그 다음에 장애인 공단에서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표현을 정식으로 했었어요, 그 시기에. 그런데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그 구리의 시장, 지금은 이제 시장 안 하시지만, 그분이 어디 가서 다니다가 장애인만 있으면 전화해서 여기 장애인이 있으니까 자리 줄 수 있냐? 네, 보내세요. 아니면 시장님이 좀 데리고 오세요. 시장님이 그리고 같이 손잡고도 오고, 그분이 이제 인력 공급, 저희하고 인력 공급해 주는 거예요. 다닙시다. 어디 가시다 보고 있으면 누가 말하고 고민하면 저 연결. 그래서 다 고용했어요, 사실은. 사람 구하기도 쉽지 않아요. 장애인도 아까 말한 대로. 그러니까 있는 대로 자기 발로 걸어와서 면접만 볼 수 있으면 바로 그 다음날 사회보험 들어주고, 나가면 그 다음날 사회보험 해지시켜주고, 이게 원칙으로 샀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거고요. 보면은 요거를 보면 이제 요 정도의 이렇게 견딜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요거는 좀 규모가 커요. 그쵸? 우리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그런데 장애인 기업이든 사회적 경제 기업이든 뭐 기업이라고 하는 거는 돈을 벌어야지 지속 가능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공동체도 마찬가지로 암만 내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지속 가능하지 않으면 얘기할 거 없어요. 끝이야, 그냥 그 사람은. 근데 돈을 많이 벌었냐 적게 벌었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사회적 가치를 한다는 건, 내가 5명을 만약에 같이 일을 한다면 그 5명하고 오래 가면 그게 사회적 가치 한 거예요. 많이 벌어서 뭐 누구한테 기부해줬다, 그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하면, 그거를 누구보다 평균이 뭐 3년, 1, 2년 후면 뭐 몇십 프로 문 닫고, 5년이면 나머지는 30%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그 30% 속에 속해 있으면은 그 자체가 사회적 가치를 했다고 보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시작했고요. 요거에 대한 요 마이너스가 돼서 견뎌쓴 건 뭐냐면, 기업은 매출이 계속 올라가면 견뎌져요. 조금 적자라도 큰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각오했었고, 이렇게. 적자 날 때 3년 동안은 적자 난다고 각오를 했었는데, 바로 흑자로 돌아서면서 한 방에 다 복구를 하죠. 이렇게 하면 한 방에 다 복구했단 말이에요. 이게 가능했었고, 이때 그런 문제가 생겼고, 그 다음에 2018년에는 최저임금이라고 할 수는 없는데, 저희는 그 농축산물이다 보니까 거의 현찰 결제를 하고요. 우리는 그거를 팔면 한 달 있다가 돈을 받아요. 큰 기업도 다 그렇게 돈을 줘요. 큰 기업 주다 보니까, 그리고 가격은 거의 연중 비슷하게 납품 가격이었고, 원재료가 싸면 이익을 무지 많이 보고, 원재료가 비싸면 적자를 보고 그러는데, 작년에 원재료가 굉장히 있었어요. 일 하면 하는 순간 뭐 한 달에 2억씩 그냥 까지기 시작한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조금 발전해서 농장하고 직접만 하면 생산 원가는 똑같아요. 우리 제가 말하는 여기도 뭐닭 키우시는 분 있지만 생산 원가는 1,300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들이 공급받는 게 2,500원까지 갔으니까 일하면 하는 좀 빼줬었던 게 작년 10월서부터 아니면 9월서부터 한 5개월간 그랬었어요. 그게 이제 좀 힘들었긴 했는데 어떻든 이 구조로 다시 회복이 돼서 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 아까 성장 배경이라고 하는 이것도 좀 아까 얘기를 잠깐 했지만 집안 자체가 봉사와 사랑으로 살아계시는 부모님 밑에서 이거 뭐 제 속에서 쓸 때 쓰는 것 같은데 이거 옛날에 만들어놨던 거라 그래요. 근데 실질적으로 저도 저희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뭐 대통령, 장관, 도지사 했지만 저도 뭐 국무총리상 대통령상은 못 받았다. 안 받았죠? 제가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안 받았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어쨌든 국무총리상도 받고 뭐 도지사 이런 거는 이제 근본적으로 갖고 있다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누구한테 뭐를 좀 봉사라고 하지만 적으로 같이 살 수 있는 자세는 좀 갖고 있는 것 같다.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 연구할 때도. 그게 한 50% 작용해요. 그래서 저희가 거래하는 업체가 전부 다 대기업이에요. 뭐 신세계, 현대, 한화, 얼마 전까지 아홉은 이제 가격이 도저히 안 맞아서 아홉은 작년 4, 5천원 접었고 아홉 10년 거래했는데 그냥 가격이 안 맞아서 접었고 한화 다 그런 데예요. 그 다음에 풀모 다 큰 기업만 한다. 큰 기업이 우리하고 거래할 때 장애인을 고용한다는 걸 속였어요. 인식이 아직 안 좋아서 그 당시만 해도 10년 전에 장애인을 고용한다 그러면은 그래갖고 들통이 났습니다. 신세계한테. 신세계 바이오가 젊은 애예요. 20대인데 바이오도 이제 상대는 20대 상대였는데 와서 이제 열심히 하고 잘하니까 지도 이제 자주 와서 보잖아요. 보는데 밥 먹을 때마다 평상시 보면 작업자에서 모르는데 이 마스크 벗고 밥을 먹을 때 좀 이상했나 봐요. 뭔가 이상하다고 한 11시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한테. 그러더니 사장님, 그때는 사장님, 요새는 대표님 그러는데 사장님 거기 좀 이상한데? 뭐가 사람들이 좀 이상해요. 난 무심코 이상해. 저 지적장애인들인데 에? 그 말을 안 했으니까 놀래더라고요. 그럼 도대체 몇 명이나 되냐? 몇 명, 작업장은 90%가 넘거든. 다 지적장애인인데 그랬더니 그 다음날 쫓아왔더라고요. 근데 마스크 쓰고 일하면은 장애인인지 아닌지 몰라요. 걔 나이는 저 컴베이어벨트 서 있는데 모르잖아. 근데 이제 점심시간까지 기다려서 같이 점심시간에 다 벗고 지들끼리 대화하는데 막 농아도 있었어요. 수화로. 그러다가 뭔가 잘못됐다 그래갖고 내가 지적장애인 얘기 안 하고 농아다, 농아 있다. 근데 제가 유심히 보니까 농아는 한 5명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수화하는 사람은. 근데 그 다음날 가서 한 3일 동안은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한 다음 주 월요일쯤에 주문이 딱 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왜 끊어졌냐 그러니까 자기가 잠을 못 자서 살이 무지 빠졌다는 고민하면서 자기도 좀 더 고민을 해보고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주문 오든 전사를 주문을 게 딴 데로 간 거예요. 문제가 될까봐. 그래서 그러면 생각 많이 해봐라. 저도 뭐 애원하기 싫어서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한 달을 거의 준다는데 한 달 동안 이 급료가 60명이 되는 엄청난 급료가 나가는 직원들이 전부 다 청소만 했어요. 한 달 동안. 저도 버릴 때까지 버텨보자. 임금이 거의 이것저것 1억 나갔는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청소만 하는 거죠. 진짜로.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반들반들 청소만 하라고 했더니 도저히 못 견디겠더라고 신세계 갔습니다. 신세계 가서 제가 만나자 그래서 이제 밑에서 전화하니까 만나 들어가서 사장님한테 인사드리고 가겠다고. 너무 그동안 그래도 몇 개월 동안이지만 너무 고마웠고 우리 입장에서는 많은 걸 배웠으니까 인사드리니까 그 바이어 얘기가 그 친구도 착한 친구예요 사실은. 바이어 얘기가 왜 그래? 그러니까 아니 계약을 한 당사자는 사장님하고 저니까 제가 열심히 했다고 안 할 거면 열심히 했다고 인사드리는 게 도움이 아니냐 그랬더니 아니 재개하면 될 거 아니야. 성질이 화나더라고. 사장님 안 계시대요. 그럼 알았다. 다음에 다시 찾아오겠다. 그랬더니 그 다음에 전산에 또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의를 하지 마. 떠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한 3, 4개월 더 하다가 여름이 제일 바쁠 텐데 여름 나고 그쪽 사장님을 부르더라고요. 그게 이제 우리 신세계 쪽에서는 고철씨냐 이런 좋은 일이니까 이름 내가 밝혀드리죠. 최병렬 사장님이시라는 거예요. 이마트의 사장님도 하셨는데 그분이 이제 고철신화의 대표적인 그룹의 사장님인데 조그마시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아무 생각 없이 딸랑딸랑 갔더니 전 직원을 모아놓고 아니 그 전에 자기가 너무 죄송하다고 인사를 꼭 하더라고. 자기가 챙기지 못했다. 그러더니 가시죠 그랬는데 갔는데 전 직원 한 600명이 뭐 강당에 한 600석 되는 것 같아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거기에 직원을 다 놓고 저한테다 마이크를 딱 주면서 하고 싶은 말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내가 뭐 장애를 많이 만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만약에 입장을 바꾸고 생각해봐라. 나는 이제 그 장애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다 해서 내 나름대로 큰 사업이지만 이거 적은 사업 아니었거든요. 큰 사업을 투자해갖고 가려고 했는데 그거를 단숨에 그런 얘기를 솔직히 장애인 문제 때문에 그러고 내가 설명할 게도 있으면 설명할 게 더 없다. 그래갖고 이제 그런 말을 너무 심하게 하면 또 이 친구 짜릴까봐 이제 그 마지막 그 부탁을 했어요. 저 친구 잘못하면 또 인식이 없어서 그런 거지. 장애에 대한 인식이. 그 친구 얘기는 거기다가 혹시 독약 같은 거 주머니에 묶어서 확 던지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좀 답답했죠. 그래서 제가 그 말을 했습니다. 지금 저는 장애인의 부모도 아니고 내 주변에 장애인도 없는데 만약에 그 입장을 바꿔내서 장애인 부모라 그러면 그 부모가 자식이 나보다 하루라도 먼저 갔으면 바란다. 왜 그러겠냐. 부모인 내가 갔을 때 케어해줄 사람이 돌봐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장애인 부모들이 그래요. 이놈이 야 얘가 나보다 하루 먼저 갔으면 좋겠다. 그게 소원이다라고 당연히 다 그럽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하면서 걸어올 수 있으면 내가 다 해줄 테니까 여기 복지선은 아닌데 부모도 데리고 오지 마라. 그리고 제가 4층에 저희 건물이 저 사무실이 4층에 있어요. 빌딩이야. 4층 빌딩이죠. 지난해서 빌딩 거기서 이렇게 쳐다보면 부모가 그 처음에 막 데리고 와요. 차로 승용차를 데리고 와서 데려다주면서 제가 부모들한테 편지 썼습니다. 다 공문식으로 해서 얘네들도 스스로 여기 출근하는 것도 후견일 수 있는데 언제까지 부모가 데려다줄 거냐. 부모끼리 놀러 가시든가 딴짓 하시고 얘는 버스 타고 보내라. 그리고 만약에 부모가 제가 그거 확인되면은 걔는 집으로 돌려보내겠다 그날. 그랬더니 한순간에 또 싹 없어. 진짜 부모 이제 근처도 안 와요. 이 장애인 맡겨놓고 부모가 뭐 보육시설에 애 맡겨놓은 것처럼 다 올라가면 일 못하잖아요 직원들이. 그래서 절대 오지 못하겠더니 그때 안 오더라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시작이 됐었고요. 여기 보면은 아까 얘기했잖아. 회사까지 혼자 스스로 걸어 들어올 수만 있다면 난 고용을 하고 사례는 들어주겠다. 그게 제 모토였어요. 다른 거 안 따졌어요. 지 혼자 들어와서 눈 띵동그래갖고 문 열어주면 들어와서 자기가 면접이라는 걸 이 자리에 앉아서 서보면 무조건 고용해라. 진짜 그렇게 고용했습니다. 처음에. 그러니까 10명이 들어오면 8명 나가고 20명 들어오면 뭐 15명 나가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한동안 그런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에 노하우가 하나 딱 중간에 저희가 발견된 게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가 칼을 갖고 지적장애인 시킨다 그러니까 궁금해 죽은 거야. 그 한번 내가 얘기했죠. 궁금해서 진짜 맞냐? 너 거짓말 시키는 거 아니야? 메일 보내면 거짓말 아니나 사진도 찍고 뭐 동영상도 찍은 거 주고 그러는데 자기가 뭐 직접 와서 확인하겠다 그래갖고 영국에서 비행기 타고 오려면 여기 12시간인가 그 정도 걸려요. 12시간 가고 우리 거 하러 보고 그날로 갔어요. 바쁘다고. 진짜네. 된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그 사람 간 이후에 제가 노하우로 발견했는데 우리도 이제 막 그 칼을 안 잡고 그러면 노쓰잖아요. 자체 식당에다가 식당 그 하시는 그 여사님한테다가 얘 좀 도저히 안 되니까 식당에 설거지를 시켜라. 하루 시키고 못 시키겠다. 다시 내가 거야. 그러면 또 공장에 있는 공장장은 너무 오래 있다. 칼을 주면 칼 딱 떨어뜨리고 뒤로 주고 칼 떨어뜨리고 이렇게 뒤로 가고 그래요. 그런데 그 다음에 노하우가 뭐냐면
선생님을 지 친구잖아요. 다 20대니까 그 친구들이 그 다음에 이제 많아졌어요. 많아지다 보니까 걔가 칼 잡고 하니까 지 친구가 하고 있거든. 그 오자마자 그 다음날 지금은 어느 정도 하냐면요. 입사한 당일날 칼을 줘요. 네 친구 보고 해라. 네 가르쳐줘? 누구야 가르쳐줘? 이제 그럼 얘가 가르쳐줘. 그거 거반 내고 해요. 왜? 자기 친구가 하기 때문에. 그 여기에 대한 뭐 돈으로 치면 엄청나게 들여서 받은 노하우의 하나는 선생님 친구가 되면, 동료가 되면, 그걸 우리 영어로 피어투피어라고 하는데 그게 진짜 있어요. 그 사람하면 무조건 이거는 바로 그 다음날 해결이 된다. 그동안 8개월 동안 월급만 주고 그냥 놀렸어요. 처음에 사실. 그게 제가 많이 로스가 처음에 아까 이렇게 나왔던 그런 원인이 되셨잖아요. 그 다음에 물건을 막 쳐먹고 그러잖아요. 이게 이런 사례가 하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얘네들의 특성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게 특징이 그 마니커라는 데서 이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외주를 우리한테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스펙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 품질관리팀에 그 품질관리 팀장이라는 사람이 와서 요거를 요렇게 썰고 요렇게 만들고 요렇게 해서 16g 플러스 마이너스 3g을 만들어라. 하나당 아니 이게 뭐 두께도 틀린데 이걸 딱딱 칼로 잘라갖고 19g 넘지 말고 13g 내려가지 말고 이렇게 만들라는 거야. 그래갖고 A는 인센티브를 주는 거야. A는 아주 정확하게 A는 예를 들어서 2kg당 5,000원인데 5,500원 준다고 B는 5,000원 주고 C는 4,000원을 주는 거야.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분류시켜서 납품해달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계속 하는데 A는 20%, B는 30%, C가 50%. 이렇게 납품하니까 일주일 만에 전화가 B로 오더니 사장님 장사돼요? 그래요. 왜요? 그랬더니 자기네가 해보니까 A가 70% 정도 나오는데 이게 뭐지 A 20%, B 30%, C가 하면 그거 손해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화가 확 나잖아요. 그래서 그 연락 받고 들어가서 내가 옆에서 골라서 이거 A야, 이거 B야, A야. 그랬더니 알았대. 이렇게 하겠대. 그래갖고 다시 올라왔나요? 저는 이제 또 돌아다녔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똑같이 A가 20이고 B가 30이고 C가 50이고 똑같아졌어요. 또 전화가 B비로 온 거야. 아니 진짜 하기 싫으세요? 돈 받기 싫으세요? 그 돈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때 또 하나 깨우친 게 뭐냐면 처음에 스펙 잡아준 사람 말만 듣는다. 누가 옆에서 어떤 얘기를 해도 그 말은 안 들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선생님 내가 시킨 사람이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그 사람이 바꿔주지만 저기는 안 듣는다. 특성 저도 이제 배운 사람이야. 특성이 그거지. 그리고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어디냐면 경산이야. 경산. 지금은 용산촌 무슨 그 공장으로 바뀌었는데 그때는 마니커 공장이었어요. 경산에서 올라온 건데 우리 물건이 이제 경산까지 간 거예요. 그래갖고 부탁을 했어요. 이런 여차해서 장애인 친구인데 스펙 잡아준 사람만 주지 제발 안 듣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게 또 사연이 돼갖고 막 진료회사에 교육도 시켰대요. 그래갖고 올라왔어요. 경산에서 집특하다. 그래갖고 잡아줬더니 A가 70, B가 거의 25, 30, C는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상으로 돌아왔어. 그래갖고 그 업체하고도 그 업체가 딴 데로 넘어가기 전까지 거래를 한 4년 잘했어요. 그러니까 그 특징을 또 아는 거예요. 하나님에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는 뭐냐면 이런 거를 다 알려주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몸으로 때문에 12년 동안 13년 동안 그 전에 97년 그러니까 98년도에 156명 고용해서 TV 입력할 때부터 제가 느꼈고 몸으로 익혔던 거를 모든 사람들한테 다 전파시켜주고 싶다.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 영상 TV에서 그런 얘기 한번 했더니 몇 사람 찾아왔더라고요. 찾아왔는데 검토하다가 다 그만둬요. 왜냐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는 거. 안 들어갈 수도 있는데 자꾸 이제 다른 생각을 하니까 많이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 좀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든 이렇게 해서 하고 여기 다수고용 사업장을 설립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템 개발 2년 동안 했다는 거. 저는 2년 했지만 이거를 그대로 복사해 가시면 하루도 안 걸리고 할 수 있죠. 아까 말한 대로 장애인을 다루는 노하우를
전 2, 3년 만에 막 터득하면서 돈으로 다 월급 줘가면서 떼었던 거 한마디만 하면 여러분들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게 아까 두플리케이션 복사, 그 프랜차이즈라고 얘기하면 그 복사의 종전일 수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들어보시면 여러분들이 그 진짜 고민할 만한 흔적이 있다는 건데, 기계로 하는 방법이 있고요. 사람 손으로 하는 방법이 있어요. 기계로 많이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 손이 한 번 더 가. 왜냐면 뼈가 이렇게 똑바로 된 게 아니잖아요. 각각이 다 두께도 틀리잖아요. 그러다 기계로 하다 보니까 살이 여기에 묻어가요. 살이 묻어가요. 우리 장애인이 암만 일을 못하도 시간당 20kg 합니다. 그게 5,000원씩 하면 10만원 해요. 그게 그냥 계산해서 5,000원 그냥 대충 하면 5이 10만원 하죠. 맞죠? 10만원? 5,000원씩 시키면 10만원 하는데, 기계로 하면은 이게 수율이라고 아까 말씀 수율이 63% 나와요. 방법이 없어요. 그건 막 살점이 막 버리는 걸로 나와요. 근데 사람이, 우리 엄마가 집에 부모님이 요리하듯이 그거를 발라내면 돈으로 되는 수율이 68% 나와요. 이게 5%인데, 여기 써있네. 1인당 시간당 50kg를 하는데, 발달장애인이 40% 한다고 가정해서 20kg 생산하면, 키로당 원가가 5,000원이라고 노수요금, 숨어있는 이 1kg를 찾아내면 5,000원을 시간당 찾아내요. 자, 이 당시에 13년 전에 최저임금이 시간당 얼마였을 것 같아요? 노수요금은 5,000원은 안 됐어요. 그냥 월급이 그냥 자정적으로 이거 버려지는 데서 찾아서 월급을 줘도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이 사업을 잡았을 때. 그렇죠? 암만 큰 기업이 똑같은 원재료 갖고 사용하는데, 걔네는 기계로 하다 보니까 많이 날 수 있어도 버리는 게, 우리가 배추 사잖아요. 배추하면 좀 헐다고 이거 다 버려. 이만한 거 샀는데 이렇게 껍질 벗기면 요만큼만 남잖아요. 배추 5포기가 왜 요거밖에 안 되지? 이거 똑같은 얘기예요. 두루기는 닭이 10kg 들어왔는데, 기계로 하다 보니까, 100kg 들어왔는데 기계로 하니까 630kg밖에 안 나와. 팔아먹을 게. 손으로 하면 680kg 나와. 그 50kg가 버려져야 되는 건데, 버려진다는 건 나빠서 버린 게 아니라 작업하다 어쩔 수 없이 버려지는 것이, 돈으로 한 사람은 이 사람 급료가 다 나가요. 100%. 근데 장애인 같은 경우는 또 생산성이 떨어진다 그래서, 뭐 여기만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장애인을 고용한 누구한테도 3에서 60만 원, 옛날에 15만에서 60만 원이었는데 지금 올랐어요. 3에서 60만 원씩 매월 이렇게 보조가 나오는 게 있어요. 그거는 대한민국에 누구도 다 받을 수 있어요. 기억하면. 왜냐하면 이 사람의 생산성이, 비장애인이 100이라 치면 이 사람들은 한 60밖에 안 된다고 보고 40을 보조해 주는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차질을 떠나서 숨겨져 있는 이 5%의 수율을 갖고도 급여를 줄 수 있다. 기가 막힌 아이템 아니에요? 안 그래? 아니, 기가 막혀. 아니, 급여 만드는 것만, 급여 주는 것만 해도 기업하면서 굉장히 힘든데, 어차피 큰 기업 같으면 그거 안 나오는 급여인데, 버려져서 없어져야 되는 건데, 여기서는 그게 5,000원에 대한 추가 혜택이 가능하다. 이게 굉장히 더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우리 일반 비장애인, 우리 같은 사람들이 일을 하라 그러면, 오늘 와이프하고 싸워갖고 짜증나가지고 막 누가 나한테 시비만 걸면은 내가 폭발 직전까지 열받아요. 일이 되겠어요? 그래갖고 손에 피워. 여태 12년 동안 사고가 5건 났습니다. 배임 사고가, 장애인은 2건 났어요. 비장애인 공장장 거기 반장이 3건 났어요. 승질나니까 자기 이거 치다가 자기 손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공장장은 칼로 이렇게 쓰는 건 이렇게 치는데, 승질나 팍팍팍 치다가 좀 이렇게 심하게 다쳐서 한 2주 병원에 있었고요. 장애인 2명 난 거는 뭐였냐면, 한 사람은 조심해야 되는데, 일반인이 뭐 하다가 칼 떨어지면 칼이 튀어서 이렇게 튀었어요. 근데 한 바늘도 꼬매주잖아요. 우리 또 모토로. 왜냐면 부모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애가 칼에 뱉대는데 병원도 안 데리고 가고 그냥 빨간 다리가 발라주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저도 뭐 자식도 똑같으니까. 그 부모 입장에서 그래도 병원도 데리고 가고, 뭐 변다 그러니까 잘하게 꼬매도 주고,
그래서 한 발음이라도 꼬매주자. 그래서 총 5번 10년 동안 났습니다. 그 노동부에 다 보고했고요. 그래서 5번 또 한 사람 또 한 애는 그거는 좀 마음이 아팠는데 그 리프트 차가 5톤짜리가 들어오면 뒤에 리프트가 있어요. 내렸다 올렸다 하는 리프트가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내리는데 겨울에 이게 얼었는데 그 차를 세워놓고 새벽에 와서 세워놓으니까 얘가 아침에 출근해서 이 상을 누르면 올라가고 하를 누르면 내려가는데 이거를 눌러놨는데 안 내려가니까 눌러내니까 안 내려가니까 얘가 이제 이거를 눌러놓고 손으로 막 밀었나요. 내려갔어요. 내려가니까 올려놔야 되잖아. 또 이렇게 접어놔야 되잖아. 지가 접으면서 이걸 안 빼고 손이 그냥 이렇게 쌓여가서 접어서 이렇게 물렸던 게 있어요. 그건 좀 마음이 아픈 조금. 근데 그것도 뭐 크게 부모 입장에서는 큰 거고요. 제가 보는 입장에서는 어떻든 눌려서 찢어졌으니까 꼬매줬던 거죠. 그것도 이제 산재 처리를 했습니다. 산재 처리 총기를 우리 다 쓰고, 그럼 여러분들이 위험하다는 건 전혀 없고요. 아까 말한 대로 저희 와이프가 뭐라 그랬고 저도 막 일하다가 쓰면 그거 생각하면 이게 늦으시죠? 딴 생각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위에 윗사람이 갈구면 짜증나서 안 하고 아니면 승질 난다고 또 막 승질 내고 나가고 그래요. 이 친구들은 전혀 그게 없죠. 시키면 합니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니 장애인들 하면서 대표해갖고 뭐가 좋냐 그래요. 공장 하는데 뭐가 좋은 게 뭐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했어요. 달기는지 알아서 좋다. 무슨 뜻인지 아세요? 공장에 50명씩 보글보글 하면요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쫓아와서 막 성질도 부리고 책상도 발로 차는 사람 있고 또 그 우리 저기 여사님들끼리 있으면 사장실에 대표실에 들어가면 그 사람 박살 나요. 딴 사람한테 너 거기 들어가서 뭐 했냐 뭐 손 잡았냐서부터 시작해서 이 친구들은 그런 거 없어요. 물론 올라올 리도 없지만 걔네들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달걀들은 이제 없어서 좋다 이제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말하고 하는 요지는 뭐냐면 사례를 여러분들한테 얘기하면서 이거는 제가 했던 거니까 라이브 한 거잖아요. 요소요소에 그냥 쉽게 얘기하려고 하는데 요소요소에 포인트가 굉장히 많아요. 아이템을 선정할 때 그냥 한 게 아니라 1년 반 동안 굉장히 고민을 한 적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중간중간에 사람을 고용해서 유지하면서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는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거는 바로 시행착오로 알려줬잖아요 지금요. 그럼 여러분들은 뭘 하든지 그런 걸 알면 시행착오가 될 수 그게 사례를 듣고 사례를 여러분들이 조사하는 어디라도 잘 되는 조사할 때 그런 관점에서 조사를 하게 되면 다 여러분 거가 되는 거라는 거죠.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었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특징은 뭐냐면 디제로 납품 구축 시스템이에요. 이거는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또 우리만의 특화된 건 절대 이 안에다 얼음 안 넣어요. 얼음 안 넣는 것 때문에 다들 신기해갖고 막 강제로 했는데도 끝까지 제가 안 넣었어요. 얼음값도 만만치 않아요. 전기 들어가지 물 들어가지 그리고 차 무게 무거워지지 그걸 왜 넣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하면서 안 넣었는데 처음에 3년간은 엄청 싸웠고요. 새로운 업체가 들어오면 3개월간을 싸워요. 얼음 누나 책임져라. 내가 다 물어주겠다. 그렇게까지 하는데 지금은 이제 완전 정착해서 얼음 안 들어갑니다. 아니 신선한 거를 사용해서 그게 리드 타임 그 유통 타임이 5일까지는 괜찮아요. 어떤 상황에도 15도 밑에로 가면 괜찮은데 콜드 체인이라 그래서 우리 공장 온도가 15도고 차량 온도가 10도고 매장에 가면 5도고 냉장고도 5도 이하고 이게 다 되면 제품에 문제가 될 일이 없잖아요. 거기서 뭐가 삐끗하니까 얼음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얼음을 들어가면 뭐냐면 만약에 차 안에 3톤 그러니까 3,000마리 실을 거 얼음 넣으면 1,000마리밖에 못 실어요. 그것도 노스죠. 얼음도 노스지만 차에다 못 실기 때문에 그것도 노스. 그걸 과감히 혁신적으로 그냥 주는 거예요. 안 한다 해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 그러고 없앴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없애는 게 아니라 얼음을 넣어주게 되면 종이박스로 나가는데 종이가 젖어서 다 터져요. 엄청나게 양이 많아. 그거 바꿔주는 돈이 파는 것보다 더 비싸요. 그리고 원래 거의 현장까지 온전한 상태에서 가는데 현장에서 박스가 개봉되거나 그러면 그거를 반품하게 되고 반품만 바꿔주는데요. 심지어는
10,000원짜리 나가요. 우리에서 100km 정도의 평택이야. 우리에서 평택이면 100km 이렇게 돼. 평택. 거기 퀵스는 5만 원 더 내요. 퀵스는 5만 원 더 내면 와 10만 원도 안 난다. 아니 물건 10,000원 팔아갖고 그거 바꿔주는데 물건값은 물건값대로 날려 10,000원밖에 안 날리겠지만 퀵비 왕복 10만 원 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 아니면 우리 저기 냉장차가 가면은 10만 원 더 들어가죠. 그러니까 퀵 쓰는 게 더 나아서 퀵으로 전용으로 쓰는데 그렇게 돈이 더 그럼 엄청난 손해잖아요. 그럼 9만 원 손해가 아니라 10만 원 손해야 사실. 물건 거기서 있는데 걔네들이 잘 보관했겠어요? 그냥 너저 걸어놓고. 근데 주로 또 너저 걸어놓고 1kg 가면 1kg를 다 주는 게 아니고 없어요. 들어오는 거 200g밖에 안 들어와. 800g 어디 갔는지 없어요. 그러고 그 바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D-제로 시스템이나 아까 수율을 쳤다가 얼음 안 넣고 그 간다는 호두채를 간다는 거는 아마 축산에서는 없는 사례고요. 아직도 그걸 갸우뚱 하는 사람이 대부분 나 30년 했는데 나 40년 했는데 20년 했는데 하는 사람들의 얘기고요. 지금 1, 2년 시작한 사람은 똥인지 된장인지 몰라서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냥 그러나 보다 그렇게 가요. 근데 오래된 사람들은 전부 다 이렇게 갸우뚱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하면서 혁신적으로 경비를 줄인 거죠. 얼음값 줄였죠. 물값 줄였죠. 얼음값 줄였다는 건 물값 줄였잖아요. 우리나라 물 부족한데 그 물을 줄였죠. 그 다음에 박스 터지니까 그거 저기 뭐 계속 바꿔주는 비용 안 들어가죠. 오피킹 그런 거 안 생기죠. 박스 파손 안 생기죠. 이런 게 진행하는 과정에서의 혁신적인 개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버텼다. 이렇게 보는 거고, 요거는 이제 MBC 뉴스에 지금 친문역이 있어요. 쉬는 소리 한 건데, 한 20분 떠들었습니다. 그때 떠들었을 때가 뭐냐면, 사회적 기업 1,000개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하지 말고, 사회적 기업가 100명 양성하면 1,000개는 순식간에 됩니다. 2009년도에 떠들고 다녔던 거예요. 10년 전에. 지금도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공부를 가르치는지 모르지만 사회적 기업가 마인드 이거를 교육을 먼저 시키면 자동적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예. 아까 말한 대로 저도 조금 연구하고 노력했으니까 그 제품을 하나 하는데도 이동을 하는데도 남과 다른 데는 경비를 좀 줄였다는 거예요. 혁신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네, 그런 거를 해야 된다. 그게 이제 이렇게 지금 교육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에이스 푸드 정비인데 이게 여기가 3층이고 여기가 4층이에요. 근데 4층은 제 방인데 물탱크였는데 물탱크가 필요 없잖아요. 수도 쓰는데 그래서 물탱크 뜯어놔서 거기 있어요. 거기는 아무도 오지 말라 그래요. 왜냐면 외져갖고 이게 너무 높아서 자꾸 이거 이상한 사람 들어가려고 하면 오해받거나 아무도 들어오지 말라고 하고 거기에 이렇게 컴퓨터하고 뭐 이런 프린터 정도에서 사무 좀 보고 돌아다니는 게 주고요. 그 다음에 사회적 기업가 정신 분석은 이런 거예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일하는 에이스푸드에서 인터넷만 에이스푸드 윤준현 치든가 사회적 기업 에이스푸드 치면은 이 회사에 대해서 다 나와 있어서 다 한 번만 보면 쭉 알 수 있고요. 요거는 이제 사회적 기업가 손자부 유통업체 여기 현대입니다. 현대. 그래서 현대가 나와서 점검하면서 하는 거고 아주 현대가 잘했는데 작년에 자기네도 뭐 최저임금 올려서 220억 더 들어간다고 그거 복구해야 된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머리가 좀 찡하게 아팠는데요. 그래도 그거 전까지는 굉장히 잘해줬던 업체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포기하지 않고 기다린다, 참여를 행복한 일자리, 56명 중 34명의 장애인, 경쟁력 매출 노란만큼 증가, 위기가족 돕기 민간기업도 한 명 한다. 그래서 무한돌봄 사업의 에이스푸드 윤준현 대표가 도청 김문수 지사하고 해서 사회보험 공동모금해갖고 하고 제가 저 혼자 하기 생색내기 뭐하니까 같이 생색을 내서 그룹을 조사해갖고 한 해만 13억 정도를 기부해서도 하고 그랬었어요. 네, 이렇게 다 인터넷 치면 나와. 나 혼자 한 게 아니고 이렇게 한 3, 40개가 모여서 우리 한번 좋은 일 같이 해보자.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영어로 인플루언스라고 해서 내가 영향을 끼친다는 거거든요. 저가 할 수 있는 미션은
나 혼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사람들한테 물들게 하는 거, 영향을 미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제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꼬셔서 우리 같이 기부 이런 거 하면 굉장히 좋다 그래서 같이 하자 해갖고 대대적으로 도청해서 막 그냥 LCD 이만한 데다 띄워갖고 그 사진을 없는데 이만한 데 띄워갖고 막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저거 이런 걸 잘했던 사람들 또 뭐 협회이름으로 상도 주고 뭐 쇼라는 쇼로 다 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까 얘기했지만 사회적 기업가 정신에다 그걸 집어넣은 게 뭐냐면 나 혼자만 정보를 공유하고 나 혼자만 가지려고 한다면은 그것도 어떻게 보면 사회적 기업가가 아니라고 보는 거고요. 지금 이렇게 장애인들이나 어려운 취약계층이나 이런 사람들하고 같이 하는 그 자세는 아니다. 그래서 내가 좋으면 주변 사람들 같이 좋게 끌어들이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더 답 아니냐. 이것 때문에 이걸 놓고요. 그 다음에 그 위기 안개론과 살리기에서 그때 그 너무 많이 생산이 돼서 막 처진 그 토종 닭이 있었어요. 제가 아도를 치웠어요. 아도가 아시죠? 다 내가 살게. 그래갖고 무려 1200톤을 샀어요. 1200톤? 마리로 말하면 1200만 마리? 12만 마리. 어떻게 해? 1200톤인데 농협을 통해서 그걸 해갖고 제가 그 농가 유기한다고 다 사줬죠. 저는 쓸 데가 있으니까 이왕 살 거면 그냥 기분 좋게 사주자고 사줬다. 그런 것도 이렇게 보면은 우습게 사줬어요. 1200톤을. 그러니까 1000kg가 1톤, 1000마리가 1톤이에요. 그러면 1200 얼마야? 120만 마리야? 120만 마리니까 12만 마리는 아닐 건가? 난 모르겠어. 수학이 약해서. 그리고 이제 이렇게 사갖고 요 사회적 기업들 금융감독원 5군을 만나다는데 저만 120만 마리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그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이게 기업인데 니네들 남으면은 전부 다 좋은 일 하니까 항상 남아 있지가 않아요. 그러면 재무제표가 안 좋아서 그거 갖고 이제 금융감독원장하고도 한바탕 붙어서 해줘야 된다. 그래갖고 이제 그 자금도 좀 끌어내고 상품도 만들고 이제 이랬다는 거 보여주고요. 또 최수영이 뭐 나왔던 거 그냥 쭉 보고 또 그 다음에 가천대 같은 데서는 이제 여기 해갖고 해서 사회적 기업 지속 가능 발전에 대한 업무 협약에서 교육 CEO 과정을 만들고 그 다음에 뭐 대기업과 마을기업 상생협력에서 마니커하고도 노인 일자리로 가서 삼자 MOU에서 여기에 기술도 전수해주고 이렇게 화주노인. 그리고요 저희는 여러분들은 미국 이민 가려면 굉장히 힘들어요. 투자도 많이 해야 되고 근데 저희들은 이민 가려면 몸만 가면 어서 오셔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미국도 이 가공하는 데는 다 손이 딸려갖고 그 가공에 취직했다 그러면 바로 이민 받아줘요. 사람이 없어서. 한국도 지금 사람은 없지만 근데 일반 사람들이 미국 이민 가려면 뭐 투자도 해야 되고 뭐 증빙도 내고 엄청 힘들잖아요. 저는 이 경력 증명서만 영어로 딱 써갖고 갖다 던져주면 바로 와서 이렇게 사세요. 하세요. 그러지. 일하세요. 이렇게.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 정도로 인정받는 기술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직률, 결근율 0% 장애인 고용업체에 노하우 전수해준다는 거. 2마리 토끼자는 사회적 경기재단을 출범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도 잘 돼야 된다 해서 재단법인 사회적 기업 경기재단을 만들 때 출연도 해줬어요. 좀 작년에 안 어려웠으면 매년 했는데 작년에 지금 엄청나게 많이 좀 문제가 있어갖고 아직은 좀 답보 상태인데 어떤 이 당시에는 이렇게 해서 출연도 하고 또 에이스푸드가 장애인 고용하지만 저업에 그 40년 된 사료공장이 있는데 거기도 뭐 상장됐다가 이제 법정 관리 힘들다 그래서 사줬어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 사줄게 사줬어. 사줬다는 건 에이스푸드가 투자해줬다고 하는 거죠. 필요하니까. 김재치 정업이죠, 정업. 단지 정업에.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면요. 오바마 안 되는데. 이 3대1 어깨동무 조직에서 장애인 3명의 멘토 직원 1명으로 구성해서 장애인 정착을 도왔고 근데요 이거 이제 거짓말이 돼버렸어요. 왜 거짓말이냐면 비장애인이 미안한 얘기지만 장애인 등에 업혀 살고 있어요 지금 저부터.
이제 거짓말이 됐던 게 무슨 일만 생기면 비장애인들이 차별하지 마라. 자기네 차별하지 말라. 이 회사는 비장애인이 왜 우리 장애인하고 너무 차별한다는 거예요. 자기는 잘해주는데 지는 안 해준다 이 소리예요. 그리고 조금만 무슨 일 잘못되면 장애인이 그랬대요. 그래갖고 성질이 나서 카메라를 다 설치했어요. 원래는 설치하게 돼, 식품공장은. 그래갖고 무슨 일 되면 카메라 확인해. 아닌데 그렇다고 너무 뭐라 그러면 또 안 나올 수 있어서 그런 말은 안 하는데 거의 확인해보면 장애인 문제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는 그런 거 하기 전까지는 무슨 일만 생기면 그냥 쟤네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속아줬고 나중에는 하도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카메라가 합석 공장은 이제 카메라를 녹화해야 되는 분야가 있어서 그거 핑계대고 이제 그쪽 방향을 비춰갖고 이제 확인하고 이렇게 서류 놓아야 되는데 안 놓고 뭐 이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다 장애인하고 요 근래는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까 말한 대로 자기 비장애인을 차별하지 마라. 이제 그게 제일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장애인 빠지면은 비장애인이 그 집 쫓아가서 저기 뭐야 밥 사줘갖고 자기가 좀 야단 쳤다가 그래서 빠지면 밥 사줘갖고 데리고 와야 돼요. 안 데리고 오면 굉장히 본인이 힘들어. 그렇잖아요. 누군가 보조를 해주는데 보조를 안 해주니까 본인이 힘들어서 막 팔도 아프대요. 걔네들이 이거 다 해줬던 거 본인이 하려니까. 그러니까 잘해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진짜로 이렇게 뭐 좀 싫은 소리를 했다 봐요. 하다 보면 일하다 보면 답답하니까 뭐라 그럴 수 있죠. 안 나오니까 그 다음날 바로 그 다음날 찾아가더라고요. 그래갖고 본인이 밥 사주고 꼬셔서 데리고 왔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속으로 본인이 불편하니까 힘드니까 데리고 왔겠지.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걔가 다 해줬던 거 들어주고 옆쪽 옮겨주고 보조해줬던 거를 그 자기가 다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장애인 등에 업혀 산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장애인이 동료가 선생님이 되면은 그거는 바로 그냥 해결되는데 그건 저 3년 만에 깨우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3년 만에 죽기 살기 노력해서 깨우친 거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1분 만에 얘기해 주는 거야. 그걸로 하면 1분 만에 해결된다. 그리고 이제 뭐 수작업이라는 데는 요거고 뭐 리더십은 뭐 제가 경기도 사회적 협회장, 사회적 경제 이사장 한 7년 했어 7년. 경기도 사장한테 빠끔이로 잘할 정도로 가진 업체의 모든 것까지 다 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안 한 지는 4년 정확히 안 한 지는 4.5년 됐고요. 그 안 했던 이유는 대학으로 들어가면서 지금 4년 됐으니까 거기에 전념하느라고 여기는 좀 활동을 좀 안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에이스푸드는 설립 단계부터 햅섭을 받았어요. 이 당시에는 햅섭이 중소기업 저희가 3번째 받은 겁니다. 영업도 다 햅섭 갖고 영업한 거예요. 장애인은 입도 뻥긋 안 하고. 그래서 햅섭을 받을 때 공장을 건립할 때 햅섭 설계도로 그려달라고 하고 햅섭 인증내는 기관에 가서 제가 자문을 구했어요. 돈 받은 거 아닐 테니 햅섭기준원이라는 데 있는데 이렇게 보여주고 저희가 햅섭 공장 하는데 이렇게 하면 맞아요. 그랬더니 쳐다보더라고요. 그랬더니 한참 보더니 맞대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대. 여기서 도장 하나 찍어주실래요? 확인 도장? 왜 찍어줘야 되냐 자기가. 아니 나중에 아니라 그러면 우리 돈 또 들어가니까 좀 꼼꼼히 봐달라는 의미로 그랬더니 이 친구가 찍어는 줬는데 일주일 후에 오래요. 그 설계도 놓고 그래서 일주일에 갔더니 거기서 햅섭의 이상 없음을 확인합니다. 지네가 인증기관이에요. 인증해주니까 걔네들이 나온 거 아니에요. 그 동선은 다 확인합니다. 그래갖고 확인서 딱 쳤어요. 그 위에 공장 완공하고 3개월 후에 햅섭을 냈는데 햅섭할 때 내가 보여줬어요. 온 사람한테. 니네 그거 찍어준 거다. 볼 거 없다. 진짜 안 보고 그냥 그 서류만 보고 갔어. 그리고 햅섭 내줬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요령이에요. 그쵸? 그 돈 내는 거 아닌데 뭐 걔네들한테 서류를 먼저 자문 구하면 내가 여기 들었던 데고 알았던 데고 이 사람은 잘할 거야. 인정하니까 넘어가는 것도 있죠. 물론 뭐 잘했지만 그렇게 되고요. 우리 미션은 아까 이제 여기 지역 주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일하는 공동체를 실현하는 게 미션이었고요. 그다음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뭐 고용자도 있는데 저는 이제 장애인을 90% 고용하는 회사로 만들려고 했는데 실패했고요. 지금은 70%. 전체 직원의 장애인 70%. 이건 제가 만든 미션이지 뭐 누가 정해준 거 없어요. 정한 의무도 없고요. 의무는 있습니다. 전체 직원의 30% 이상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는 인증을 받을 수 있고요.
표준사업장이 되면은 수익이 가능해요. 그것 때문에 표준사업장 인증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거는 전체 직원의 30% 이상인데, 저는 제 나름대로 70%를 정했고요. 이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들에게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삶의 가치를 부여하는 한편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취업 교육을 통해 생산적 복지와 사회 통합을 실현한다. 이게 지금 미션이에요. 이거 한문을 썼는데 바꿔야 되는데 먼저 거라. 근데 뭐냐면은 저는 이거를 하면서도 이 취업 교육을 계속 시켜야 된다고 봐요. 현장에 직접 시켜야 된다. 그걸 우리 용어로 보면 2차 노동력 시장에서 1차 노동력 시장을 전이를 시켜야 된다. 그게 이제 영국에 갔을 때 영국의 모델이었었어요. 20년은 그냥 자기네들이 직접 고용해서 하고 어느 정도 늘어나니까 그때 더 좋은 데로 보내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에이스푸드에서는 월급 받아봐야 200만 원 받는다 보면 토요일 일하니까 200만 원이 최저임금이에요. 최저임금 200만 원, 주주도 200만 원 받아. 안 주면 안 되니까. 200만 원 받으면은 이 사람들이 나중에 여기 숙달이 되면 더 월급 많이 준 데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거기서 문제가 돼서 백업하면 다시 받아줘. 이게 이제 그 취업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우리는 200만 원밖에 못 주는데 그쪽 가면 250만 원 받을 수 있다. 환경이 좋다면 보내야죠. 우리나라는 안 보내긴 하는데 저는 보낸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전은 뭐 윤리경영이라는 거하고 품질경영, 사회공헌, 환경경영, 복리후생, 사회적 가치 실현이 다른데 사회적 가치는 장애인 고용률 70%, 중증자율 70%를 지속적으로 유지한다. 회사가 안 망하고 잘 간다. 그러면은 성공한 거죠. 사회적 가치 실현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동업자의 최고의 급료와 복리후생. 이거는 제가 좀 지켰어요. 올 작년만 빼고, 작년 하반기만 빼고 이제 지켰는데, 최고 많이 주자. 시간당 생산하는 걸 최고 많이 주고요. 밥은 좀 풍족하게 좋은 거 준다죠. 밥값만 연간 1억 8천 들어가니까. 그쵸? 우리가 자재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산해보니까 1억 8천 들어가요. 자재비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는 나름대로 했는데, 작년에 하반기 때 이렇게 해갖고 올해 식비를 막 줄이더라고. 그 주방에 계신 분이. 그래서 저도 못 이긴 차원 가고 살짝 지금 고개를 외면하고 있어요, 사실. 근데 금방 또 달라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회사가 배당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면 70%는 사회적 가치에 나누는 사회공헌을 한다는데 이거는 사회적 기업에 있는 정관에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안 써도 되는데 제가 이제 저희 회사는 장애인 표준사업장이자 사회적 기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썼던 거고요. 중요한 가치는 사람의 중요성은 제일 중요하다고 인간 존중, 호혜와 연대 정신인데 요거보다 사람이 진짜 중요하다. 저는 장애인이든 아까 안 나오면 데려가게끔 만들어 놨어요. 왜? 자기가 힘드니까 데려가지만 자꾸 데려가다 보면 소중한지 알아요. 그래서 야단치고 뭐라 그러지도 않을 거고 반말도 안 하죠 나중에. 왜 반말해요? 이렇게 대드는 사람 있어요 사실. 반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지네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목표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했지만 70% 달성, 중증은 거기에 70%, 동업자의 최고의 복지수, 단체급식장 1위. 요거는 지금 1위 하고 있어요. 대기업도 못하는 거 저희가 D-0 하고 있고요. 미션 발달장애인 고객가치 이게 비장애인보다는 못하지만 6개월에서 12개월 반복 훈련을 통하면 자기 위치에 정착이 가능하고요. 고객가치는 빨리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돈을 더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직 매뉴얼과 시스템에 만들어진 물건이 현장에서 최고의 제품으로 가치를 창출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쪽 업계 할인이나 동나 마니커나 이런 데가 얼음 안 넣는다니까 깜짝하고 와서 조사했더니 진짜 안 넣냐고 현장을 확인하고 왔더니 이런 문제예요. 매뉴얼에 안 넣게 돼 있어요. 햅섭이라는 게 사실 내 자체 매뉴얼인데 거기에 넣지 않게 돼 있다고. 그걸 넣는 기계도 없어요. 그래갖고 오죽하면 우리 저 납품할 때 그 얼음 만드는 기계를 4만 원이에요. 제일 싼 것도 1,000만 원인데 그거 왜 사냐. 그다가 어쩔 수 없이 샀는데 그 기계 썩고 있으니까 한 번도 안 썼어요. 진짜로 한 번도 안 썼는데 사는 났어. 왜? 그 구비를 해놔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협력가게 건축 같으면 현재 이제 거래처인데요.
뭐 신세계, 하나호텔 리조트, 아홉 요금 거래 끝났고 현대, LS그룹 이렇게 하고요. 지원기관 뭐 이렇게. 저희 자본금이 6억 5천이에요. 자산 60억이에요. 그리고 구멍가게 치고는 적진 않고요. 그러니까 매출액도 그러고 이제 보상 구조는 어떻게 갈 거냐 뭐 이런 내용이었고요. 요거는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비즈니스 캠퍼스라고 하는 건데 요렇게 정리하면서 저 같은 경우는 뭐를 새로운 걸 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벽에다 붙여놓고 이렇게 포스트를 붙이면서 고민했다가 떼었다가 바꾸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 마음도 뭐 아침 저녁 바뀌어요. 사실은 바뀔 때마다 또 바꿔놔요. 그걸 바꾸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